네, 안녕하세요. 뉴웨이브 관세사무소 박소라 관세사입니다. 현재 제가 한미 FTA를 시작으로 주요 협정별 특징을 담은 FTA 시리즈를 순차적으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 한미 FTA에 이어서 한EU FTA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한EU FTA라고 하면 아무래도 원산지 신고 문구 그리고 원산지 인증 수출자 제도가 주요 내용이 될 것인데요. 그뿐만 아니라 수입자 입장에서 한EU FTA를 이용하실 때 유의하셔야 될 사항까지 포함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EU FTA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한EU FTA는 아시다시피 EU, 즉 유럽연합국가에 체결된 협정을 의미합니다. 즉 유럽연합 국가에 해당하는 국가로부터 수입을 하시거나 연합국가로 수출을 하시는 경우에는 한EU FTA를 활용하실 수 있겠죠. 여기서 자주 혼동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유럽이라고 하면 우리는 막연하게 한 덩어리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FTA에 있어서는 조금 유의하셔서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즉 EU에 해당하는 국가 27개 국가가 있고요. 그리고 EFTA에 해당하는 4개 국가가 있습니다. 이 4개 국가를 별도로 설명드리는 편이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쉬우실 것 같아서 스위스, 노르웨이, 그리고 아이슬란드, 리히슈타인 이 4개국이 EFTA에 해당합니다. 즉 이 4개 국가와 거래를 하시는 경우에는 한EU FTA가 아닌 FTA라는 별도의 협정을 이용하셔야 한다는 점을 유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잠깐 소개를 해드릴 부분은 영국인데요. 여전히 영국도 EU 국가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브렉시트 이후에 한EU FTA 협정에서도 빠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20년 이후에는 영국도 한EU에서 빠졌다. 그리고 현재는 한영 FTA라는 별개의 협정으로 적용된다라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EU FTA의 핵심적인 사항은 바로 발급 방식 그리고 원산지 인증 수출자 제도 이 두 가지에 있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그 한EU FTA 발급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한EU FTA 같은 경우에는 자율 발급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설명드리겠지만 자율 발급의 경우에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직접 작성해서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EU나 FTA 그리고 터키 이런 국가의 자율 방식은 약간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냐면 앞서 소개해드렸던 한미 FTA 같은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서 양식에다가 발급을 해주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EU FTA 같은 경우에는 원산지 신고 문구라는 것을 협정에서 정해두고 있습니다. 즉 FTA 원산지 증명서 양식을 별도로 정해두지 않고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 신고 문구를 인보이스나 패킹 리스트 상에다가 기재만 해두면 그 자체로 원산지 증명서가 되는 협정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문구 안에 보면 인증수출자 번호라는 것을 또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죠. EU와 거래를 할 때는 특이하게 금액 요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수출하는 그 금액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필히 원산지 인증수출자라는 것을 취득을 해야 되고요. 실무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형식적인 부분 그리고 이 금액적인 부분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형식적인 부분은 자율발급이다 보니까 그 원산지 신고 문구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한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즉 협정에서 정하는 그 문구 그대로 갖다 붙여 넣으셔야 된다는 의미가 되고요. 만약에 하나라도 틀리면 반려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수입국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고 다시 작성해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금액적인 기준에서는 6,000유로가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원산지 인증수출자 취득을 하셔야지 상대국에서 한EU FTA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 수출자에 좀 치중된 부분이 있는데 EU 국가로부터 수입을 해오시는 수입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도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EU 국가로부터 어떤 물품을 수입을 해오는데 그 물품이 6,000유로가 초과한다 라고 했을 때는 사전에 수출자에게 너네 인증수출자야? 라고 물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증수출자 번호를 문제없이 전달받을 수 있는지 한EU FTA 원산지 신고 문구 안에 인증수출자 번호를 기재해 줄 수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하셔야지만 한EU FTA 협정 소유를 적용받는데 문제가 없으시다는 거죠. 물론 수입 당시에 인증수출자 번호를 못 받는 경우에 기본 세율을 적용한 다음에 사후 적용이라는 걸 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나중에 환급을 받는다는 거는 업체에게 무조건 손해잖아요. 적용 후에 환급을 받으시게 되는
경우에 길게는 2개월까지 소요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수입 신고 당시에 한의유 FTA 적용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포인트를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수출자의 경우에는 6,000유로 초과하는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원산지 인증 수출자를 획득하셔야 된다. 그리고 수입자의 경우에는 수입하기 이전에 수출자에게 원산지 인증 수출자 유무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야 된다. 점이 되겠습니다. 네, 인증 수출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인증 수출자는 유럽으로 수출하시는 수출자에게 필수적인 인증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신청을 어디에다가 해야 될까요? 네, 세관에다가 하시면 됩니다. 크게 인증수출자에는 품목별 인증수출자 그리고 업체별 인증수출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업체별 인증수출자라고 하면 말 그대로 우리 회사가 수출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 인증수출자 자격을 부여하는 거고요. 우리가만 유럽에 수출하는 품목이 몇 가지로 정해져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정해진 품목에 대해서만 인증수출자를 획득하는 품목별 인증수출자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그 각 업체의 상황에 따라서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고 심사 기간이 일정 기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유럽연합 국가로 수출이 예정돼 있다고 하신다면 필히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인증수출자 진행을 하실 것을 권고드릴게요. 네, 인증수출자가 되면 뭐가 좋을까요? 우선은 금액 기준에 상관없이 수출을 진행하실 수 있겠죠. 물론 6,000유로 이하에 해당하는 소액 물품만 우리는 계속 수출할 거다라고 하시면 상관없지만 사업이 확장됨에 따라서 6,000유로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원산지 인증 수출자가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해 두시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리고 거꾸로 바이어가 계약 협상 단계에서 먼저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일한 제품인데 원산지 인증 수출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가 0, 원산지 인증 수출자가 아닌 경우에는 8%. 당연히 인증 수출자 취득을 한 업체와 거래를 선호하겠죠. 따라서 바이어와의 협상에 있어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바이어와의 계약 협상 단계에서 approved exporter라고 하죠. 만약에 바이어가 물어본다면 이거는 인증 수출자를 얘기하는구나 라는 인식을 사전에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럽연합과의 거래를 하시는 수출자분들이라면 반드시 이 인증수출자라는 문구를 기억을 해두시고 협상을 하실 때 우리는 인증수출자를 준비 예정이다 혹은 준비해뒀다 라는 대답을 하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의유 FTA 사후 검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한의유 FTA는 간접 검증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세관에서 세관으로 검증 요청을 합니다. 즉, 유럽연합 국가로 수출을 하신 경우에 그 유럽연합 국가에서 이 원산지가 진짜 한국산인지 아닌지 궁금하다, 검증을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유럽연합 국가의 세관이 한국 세관으로 검증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한국 세관이 해당 수출자에게 연락을 해요. 검증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라고 해서 한국 세관이 1차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한국 세관이 그 결과를 가지고 상대국 세관에다가 통보를 해주는 방식으로 검증이 진행이 되죠. 만약에 원산지 판정이나 원산지 증빙 서류를 갖춰두지 않으시고 원산지 신고 문구를 무작정 그냥 발행해서 전달해줬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사후에 여태까지 수입자가 혜택을 받은 관세를 추징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리스크가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해두시고 한의유 FTA에서는 원산지 신고 문구를 발행할 경우에는 원산지 판정 절차를 분명하게 거치셔서 원산지 신고 문구를 작성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의유 FTA 검증의 경우에는 국가가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검증 요청이 올 수가 있다는 점을 조금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유럽 전역에 여러 가지 국가의 바이어와 거래를 하실 수가 있죠. 그러는 경우에 한 군데에서 검증 요청이 오는 게 아니라 EU 각 국가별로 검증 요청이 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럽연합에서 검증 요청은 간접 검증 요청이다. 그래서 한국 세관으로부터 검증 요청이 올 것이다. 그리고 유럽연합 여러 국가로 수출을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동시에 검증 요청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점을 유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사전에 준비를 잘 해두셨으면 전혀 문제가 될 부분은 없습니다. 자료를 잘 정리를 하셔서 세관에다 제출하고 소명만 충분히 할 수 있으면 문제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자율발급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자율발급이라고 하더라도 원산지 증빙서류 작성, 원산지 판정, 그리고 원산지 판정 결과 충족의 경우에만 원산지 신고 문구를 발행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은 한의유 FTA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원산지 인증수출자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의 영상으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번에는 이제 기관 발급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시는
있는 협정인 한중 FTA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FTA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카카오톡 채팅, 카카오 채널에서 뉴웨이브 관세사무소를 검색해 주시고 채팅 상담 요청 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